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최근 비트코인이 비실비실했던 요인 중 하나가 서서히 개선될 수 있는 정황이 있어서 소개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 종목이 하락해야 코인이 간다 해서 이 종목은 바로 엔비디아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혹자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분명히 작년부터 비트코인과 엔비디아 거의 같이 쌍둥이처럼 움직였었거든요. 근데 이제 와서 비트코인과 뭐 디커플링이 날 수 있을까? 왜 엔비디아는 하락하고 비트코인은 오른다는 얘기를 하는 거지? 할 수 있어서 여기에 대한 이제 궁금증을 오늘 한번 나름대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런 분석이 있었는데요. 한 암호화폐 투자 자문사 CEO가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통상 암호화폐로 유입되는 패스트머니, 즉 이제 쉽게 말하면 신조가 없는 막 왔다 갔다 하는 뜨내기 돈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뜨내기 돈들이 최근에 엔비디아로 많이 유입이 됐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뭐 우주에서 가장 인기 있는 주식이었잖아요. 최근 1년, 2년간. 이걸 보니까 과거에 2021년 1월 달에 게임스탑 랠리, 게임스탑 사태가 생각이 난다는 겁니다. 이때도 비슷했었다. 분명히 21년도 1월 달에 그 공매도 세력들을 때려잡는다고 로빈후드에서 뭉쳐서 게임스탑이 엄청나게 올랐었잖아요. 그때 당시 이 게임스탑의 주가가 무려 2065% 급등하는 동안 비트코인은 아마 기억나시겠지만 크게 재미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재밌었던 때는 21년도 4월 달이었죠. 대부분이 비트코인에 참여했던 그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게임스탑 때도 게임스탑이 주목을 받으니까 비트코인은 상대적으로 덜 했었는데 지금 엔비디아가 딱 그 꼴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한 1년에서 2년 가까이 계속 치솟고 있지만 엔비디아가 더 이상 주목을 받게 되지 않게 된다면 투자자들은 특히 이 뜨내기 돈은 비트코인, 이더리움, 그리고 여기엔 써 있지 않지만 저는 주요 메이저 알트코인들, 뭐 밈코인, RWA, AI 코인 뭐 등등 수많은 코인으로 들어올 것이다 라고 이분이 얘기를 했지만 저도 공감이 돼서 이번 영상을 만들게 됐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작년부터 비트코인과 엔비디아는 거의 동시에 움직였거든요. 그래서 최근 분석에 따르면 엔비디아와 비트코인의 상관계수가 무려 0.86에 이르는 등 뭐 10개월 만에 최고 수준이다. 상관계수가 1이면요. 거의 쌍둥이처럼 똑같이 생겼고 똑같이 움직인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0.86도 대단히 동시에 같이 움직인다는 뜻인데요. 이게 엔비디아와 비트코인이 무슨 기술적으로 연관이 있다든지 뭐 파트너라든지 이래서 그런 게 아니라 아시겠지만 22년도 말 한창 막 금리 올리면서 다 주식과 코인이 저점 바닥을 찍었었잖아요. 그때 대비해서 23년도부터 그냥 동반 상승을 했다. 이 친구들이 거의 빅테크처럼 움직이는 성향이 있잖아요. 그래서 동반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이제 비슷하게 뭐 상승하는 것처럼 보였겠지만 앞으로는 조금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핀볼드라는 또 기업에 따르면, 매체에 따르면, 엔비디아의 주가는 이 기간 동안, 뭐 최근을 얘기하는데요. 약 34% 상승한 반면, 비트코인은 같은 기간 동안 10% 하락했다. 최근에 재미없었잖아요. 비트코인은. 이렇게 약간 디커플링이 최근에 났었는데, 그러면 여기서 궁금한 건, 앞으로도 이렇게 따로 놀 수 있을까? 엔비디아와 비트코인이 따로 놀고 엔비디아와 AI 코인이 따로 놀 수 있을까? 사실 상식적으로는요. AI 코인은 엔비디아 따라가는 게 맞거든요. 과거에 계속 그랬었고. 그래서 여기에 대한 궁금증 따로 놀 수 있을까? 그리고 만약 따로 논다면 엔비디아가 꺾여야 비트코인, 이더리움이 올라간다고 했었잖아요. 그런데 이 정말 우주 최강의 기세, 엔비디아의 기세가 꺾일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내용을 한번 궁금증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저도 처음에는요, 엔비디아와 비트코인을 바로 비교를 해보진 않았었어요. 저는 AI 코인, 랜도 코인을 들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예전에, 막 AI 행사 많다고 하면서, 니어 프로토콜과 함께 수많은 행사들이 있을 때, 막 3월 달에 고점 찍을 때, 그때 한 3분의 1 정도는 덜어냈었습니다. 그래도 랜도코인 3분의 2 정도 여전히 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엔비디아와 함께 움직일 때마다 이렇게 종종 비교를 해보곤 했었는데요. 최근 들어서 조금 이상한 거죠. 이상한데 엔비디아가 오르는데 왜 랜더는 떨어지고 랜더가 떨어지는데 엔비디아는 올라가고 조금 디커플링이 보여서 수상해서 일단 트레이딩 뷰에서 엔비디아와 랜더 코인을 먼저 비교를 해봤습니다. 왜냐면 당연히 같이 간다고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자, 파란색이 엔비디아 이제 주식 차트고요. 노랑이가 렌더 코인이다. 파랑이가 엔비디아입니다. 그래서 22년부터 제가 이렇게 만나는 시점부터 이렇게 쭉 가는데 거의 뭐 엔비디아든 렌더 코인이든 비슷하게 가죠. 이 파란색이 엔비디아입니다. 같이 가다가 작년 한 9월, 뭐 8월, 9월, 10월 이때쯤에서 한번 크게 디커플링이 나죠. 엔비디아는 잘 버티는데 렌더 코인은 바닥으로 들어가는 거 찾아보니까 이때 비트코인이 좀 재미없고 공포지수가 높았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이때 조금 디커플링이 크게 한번 났었구나. 첫 번째 디커플링이라고 한다면 그 이후로 이제 뭐 블랙락이 비트코인 ETF를 한 해 만에 하면서 작년 말부터 막 치솟았었잖아요. 이 비트코인과 함께 랜더코인도 올라가고 엔비디아도 올라가서 사실 랜더코인의 시가총액이 훨씬 가볍기 때문에 엔비디아 오르는 기간보다 뭐 훨씬 많이 올라 버리죠. 크게 치솟았다가 이제 엔비디아 떨어질 때 더 많이 떨어졌다가 뭐 이렇게 같이 움직이다가요. 한 5월, 6월 어느 시점부터요. 제가 이렇게 선을 그어 보니까요. 역시 제가 좀 느낌이 그 막 반대로 가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확인을 직접 해보니까요. 여기 보시면 엔비디아 파란색 막 올라가고 있는데요. 랜도 코인 떨어지는 거 보이시죠? 이 AI 코인인데 이게 왜 반대로 가지? 이렇게 이제 궁금증을 품었었는데 실제로 보니까 이게 맞았던 것 같아요. 요게 이제 최근에 나타난 2차 디커플링 현상이었다. 그러면 랜도 코인만 반대로 가는 건가? 아니면 비트코인도 반대로 갈까? 그래서 제가 세 개를 좀 복잡하긴 하지만 다시 비교를 해볼게요. 분명히 최근까지 뭐 거시경제, 금리 이런 것과 더불어서 함께 했었던 비트코인과 엔비디아가 갈라질 수 있을까? 자, 파란색 똑같습니다. 파랑이가 엔비디아, 노랑이가 랜더코인. 약간 색깔 이상한데 청록이가 비트코인이라고 하겠습니다. 헷갈리면 엔비디아, 파랑이만 보고 가시면 됩니다. 자, 한 23년도 하반기부터 이렇게 보는데요. 비슷하게 시작을 하죠. 이 파랑이 엔비디아만 보세요. 이렇게 가다가 엔비디아는 그냥 계속 올라가죠. 이렇게 올라가는데 올해 1월, 뭐 2월 좀 전에 여기 보시면 비트코인도 꺾이고 노랑의 램도 코인도 꺾입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아마 디커플링이라고 보시면 또 좋을 것 같은데 이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 뭐 비트코인 1월 10일에 ETF가 승인이 됐었잖아요. 자, 호재가 끝나버리니까 이제 실망 매물 같은 게 나왔겠죠. 그래서 비트코인이 내려가니까 랜도 코인도 같이 떨어져서 이 엔비디아는 다른 길을 걷다가 또 2월 들어서 3월 들어서 이제 회복을 다 합니다. 엔비디아 가는 거 오히려 더 따라잡아 버리죠. 그래서 이 랜도 코인이 가볍다 보니까 3월 달에는 막 혼자 엄청나게 올라갑니다. 엔비디아와 비트코인을 뚫고 올라가다가 조금 떨어질 때는 또 어마어마하게 떨어지다가 올랐다 떨어지다가 거의 이때는 커플링 모습을 셋 다 보입니다. 그러다가 자, 다시 뭐 5월, 6월 들어서 다시 엔비디아가 회복을 하네요. 뭐 랜도 코인 더 많이 오르고 있다가 자, 여기 한 6월 어느 시점부터 해서 제가 선을 한번 그어봤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 분명히 여기 뭐 최근에 좀 떨어지긴 했지만 여기 분명히 올라가고 있잖아요. 엔비디아 오를 때 랜도 코인 크게 떨어지고요. 비트코인도 역시 크게 떨어지더라. 느낌이 여기 확인을 해보니까 정말 맞죠. 여기 보니까 엔비디아와 분명히 반대되는 모습. 그러니까 엔비디아와 랜도 코인이 반대되는 걸로 해서 제가 좀 이상해서 찾아보니까 랜도 코인도 역시 비트코인을 지금 따라다니는데 이런 뭐 소결손에 이를 수 있었는데 그러면 이 디커플링이 왜 일어났으며 앞으로 계속될 수 있을까? 그리고 엔비디아가 꺾여야 되잖아요. 그래야 비트코인이 오른다는데 그러면 엔비디아가 고점 근처에 온 건 아닐까? 뭐 최근에 좀 떨어지긴 했었죠. 이게 뭐 앞으로 더 갈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이제 궁금증을 한번 제가 풀어볼 텐데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AI 열풍은 10년짜리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오래 갈 거예요. 그러나 주인공이 계속 간다는 보장은 없죠. 뭐 애플이 아이폰을 만들고 그때 난리가 났지만 애플 주식만 계속 막 그 닷컴 버블 이후로 계속 간 게 아닙니다. 이제 수많은 기업들 그러니까 AI 열풍이라 한다면 이제 타 반도체 만드는 회사, 엔비디아 외의 회사들도 올라가겠죠. 또는 AI가 이제 쓰이는 분야가 되게 많거든요. 그 중에서 지금 가장 가까이 있는 게 의료랑 바이오 쪽인 것 같아요. AI를 통해서 뭐 신약 개발을 하고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제 타 산업으로 가면서 쫙 퍼져 나가겠지만 대장주가 끝까지 올라간다, 지금 스피드로 간다. 요거는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세카이어 캐피탈의 파트너인 데이빗 칸이라는
분의 이제 좀 의견을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그에 앞서 세카이어 캐피털 아마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혹시 모르는 분을 위해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면요. 71년도 뭐 늦게는 72년도라고도 하지만 이때 설립이 됐었습니다. 운용 자산은 약 10조 원 정도를 운영을 하고 있는 뭐 세계 최고의 벤처 캐피탈, 뭐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뭐 축구로 치면 아르헨티나, 뭐 브라질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리콘밸리를 스타트업의 성지로 만든 거의 원로이자 장본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정말 투자를 잘하는데요. 뭐 코인도 엄청나게 많이 하지만 그 전에 코인이 없었을 때는 자 해외적으로 보면 뭐 애플도 있고 구글도 있고 페이스북 뭐 엔비디아 뭐 에어비앤비 수많은 기업들을 투자를 했었지만 여기 보시면 FTX도 있죠. 아시겠지만 FTX는 망해버렸습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이런 스타트업이 지금 우리가 성공한 곳만 봐서 그렇지 훨씬 더 많은 숫자에 실패를 했다. 이 씨를 뿌렸는데요. 10개를 뿌리면 1개, 2개가 대박이 나는 그것만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배울 점이 있다면 예전에 정말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 비트코인, 이더리움의 비중을 많이 한 최소 50% 이상 가지고 있어서 구명조끼를 입지 않으면요. 수영 나 잘한다고 바다에 나갔다가 죽을 수도 있다. 그래서 세콰이어 캐피탈조차도 10개를 다 바라지 않는다. 근데 우리는 뭐 구명조끼도 안 입고 그냥 알트코인 몇 개 올인을 해놓고 이거 왜 안 올라 안 올라 하는 거 쉽지 않은 투자입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 이 세콰이어 캐피탈조차 다 성공할 수 없다. FTX를 보시면 아시잖아요. 요 국내에도 뭐 수많은 씨를 뿌렸겠지만 그 중에서 뭐 한 배달의 민족, 토스, 컬리, 무신사 정도가 우리가 알 만한 성공했던 회사다. 요거를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럼 이제 이 데이비 칸이라는 세콰이어 캐피탈의 파트너가 이런 글을 올렸다고 해요. 그래서 잠깐 소개를 해드릴 텐데, 자, AI에 대해서 6천억 달러, 이게 원이 아닙니다. 6천억 달러짜리의 질문을 할 시점이다. 이게 그러면서 이제 부제로 AI 버블이 약간 티핑 포인트 끝물에 오지 않았을까? 이분도 이제 확신을 갖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왜냐면 지금 엔비디아 뭐 아시겠지만 우주를 평정하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반박을 한다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았겠죠. 그러나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이제 좀 질문이 필요한 시점이다고 하면서 좀 글이 있어서 제가 좀 소개를 해드려 보려고 합니다. 정말 글이 길게 있고 표도 많이 있고 한데 제가 좀 한마디로 요약을 해보면요. 이 친구가 주장을 하는 게 AI 매출이 6천억 불이라고 했었잖아요. 6천억 불은 하나로 무려 833조 원입니다. 그러니까 AI 매출이 833조 원 정도가 나와야지 수많은 빅테크 기업들이 지금 데이터 센터 짓는다고 뭐 여기저기 전 세계에 짓고 있잖아요. 이 비용, 센터를 지었던 비용과 또 엔비디아의 현재 가격이 유지될 수 있다. 여기 보시면 2024년에 물론 예상치긴 한데요. 여기 600달러라고 하는 게 그 6천억 불을 얘기합니다. 800조가 넘는 돈이 이게 나와줘야 이게 이제 이미 예상치입니다. 예상치. 이 정도는 해야 지금 가격이 유지가 된다고 해서 주식은 선반영이 되잖아요. 미래 가치를. 요 정도가 돼야 되는데 이거 될 수 있겠어? 이런 질문을 던져보는 거죠. 가격은 미래 가치의 선반영이라고 본다면 가능할까? 물론 뭐 가능하다고 한다면 이제 이 엔비디아에 베팅을 하겠지만 적어도 지금 속도로 이렇게 정말 말도 안 되는 과거의 애플의 시절보다도 거의 더 두 배 이상 값하는 속도로 올라왔거든요. 이게 유지가 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선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만약 이 엔비디아의 열기가 식으면 AI 열풍이 식는 게 아닙니다. 엔비디아가 혹시라도 식게 된다면 이 패스트머니 아까 말씀드린 뜨내기 돈이 코인으로 들어올 수도 있지 않을까 여기에 대한 생각 일리가 있다고 보거든요. 하늘 아래 두 개의 태양은 없죠. 막 엔비디아가 크게 치고 올라가면요. 상대적으로 코인이 재미가 없을 수가 있고요. 비트코인이 막 치고 올라가는데 그럼 상대적으로 엔비디아는 고개를 수그려야 되지 않을까. 이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자, 좀 아쉬워서 부로 하나만 넣어봤는데요. 그러면 엔비디아처럼 코인도 언젠간 꺾이는 거 아니냐. 물론 뭐 코인은 4년 사이클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도 이미 충분하게 크게 올랐다가 크게 떨어졌다 하긴 하지만 그럼에도 코인이 언젠간 완만하게 오르는 시점, 막 폭발적으로 이 바나나처럼 올라가진 않겠죠. 완만하게 오르는 시점이 언제일까? 저는 뭐 두 가지 정도 생각을 해봤는데요.
그 첫 번째가 바로 뭐 1, 2년 내로 계속 벌어지고 있고 올해도 벌어지고 있고 내년까지 어느 정도 이어질 제도권의 편입이 되면 이제 한풀 꺾이겠죠. 그리고 나서 아마도 다음 사이클 때는 이 화폐, 제가 E라는 화폐라고 했잖아요. 스마트 컨트랙트 기능이 있기 때문에 E라는 화폐로 이제 결제 분명히 우리나라는 모르겠습니다만 미국이나 다른 데서는 분명히 결제로 쓰이는 날이 29년쯤 되면 올 것이다. 저는 요때 한번 또 이제 실제로 화폐를 다 쓰는 경우가 되면 코인이 많이 올라 있겠죠. 우리 ETF 됐을 때 비트코인 1억 갔던 것처럼 요때 또 한번 크게 올랐다가 완만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가 지금 눈에 안 봐서 잘 모르시겠지만요. 이미 전 세계는 결제할 수 있는 앱이나 뭐 트위터나 여러 가지 이제 그 올라갈 거라 생각이 들거든요. 결국 나중에 머스크도 지금은 암호화폐로 트위터로 그 암호화폐 결제 안 하겠다고 공언은 했지만 아마도 예전에 그 페이스북의 리브라가 2019년, 8년에 뭐 정말 두드러 맞았잖아요. 괜히 먼저 나섰다가 맞은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닐까. 결국엔 트위터에도 저는 암호화폐 결제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비트코인 결제 앱 스트라이크가 영국에서 이미 출시가 됐다. 6월 25일 얘기입니다. 비트코인을 뭐 결제할 뿐만 아니라 그냥 여기에서 직접 구매를 할 수 있고요. 자동 매수, 정기 매수 모든 게 됩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다. 그리고 애플페이에서도 바이비트라는 최근에 시장 점유율이 코인베이스를 넘어서 세계 2위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바이비트도 생각보다 큰데요. 비록 이제 선물 쪽에 뭐 특화되어 있긴 하지만 여기에 직불 카드를 지원한다. 뭐 결제하기 위해 쓰겠죠. 그리고 바이비트는 4월에도 마스터카드와 발행하는 이제 바이비트 카드, 직불 카드를 출시한 바 있다. 뭐 예전부터 바이낸스도 이런 거 많이 했었잖아요. 그리고 워런 버핏의 이제 비트코인을 투자하기 싫으니까 쓰리 쿠션으로 투자했던 그 누뱅크에서도 비트코인 라이트닝 네트워크를 지원한다. 이 라이트닝 네트워크를 지원하는 이유는 아시겠지만 비트코인을 빠르게 송금을 하기 위한 빠른 속도 때문에 이제 이 기술을 지원한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머지않아서 분명히 비트코인으로 세금까지 내는 날이 올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미 하원 의원 중 한 명이 미국은 뭐 연방 세금이 있고 주 세금이 따로 있는데 지금 연방 소득세를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요거에 대한 이제 납부 허용 법안을 발의했다고 하는데요. 사실 18년도 말에도 오하이오 주나 여러 주에서 이 주 정부에 세금을 내기로 이제 땅땅땅 하고 실제로 좀 쓰였는데요. 아시겠지만 뭐 미국 정부가 얼마나 이걸 싫어하겠습니까? 그래서 1년 만에 일단 중지가 됐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런 시도가 끊임없이 벌어지면서 아마도 다음 사이클에는 빠르면 결제가 될 것이다. 분명히 세금 내기 전이 기회가 있을까요? 세금 내고 결제하기 후가 기회가 있을까요? 당연히 전에 기회가 있겠죠. 대량 채택되고 확신이 들기 전에 기회를 잘 살리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오늘의 결론에 왔는데요. 뭐 여러 가지 투자 이유가 있겠지만 특히나 오늘은 또 달러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자, 과거 100년간 달러도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요. 어, 예전에 1달러의 가치가 한 26달러 정도의 가치였다고 합니다. 100년 전에는요. 이 26달러가 현재로 보니까 1달러가 됐다. 26분의 1 토막이 났다는 거죠. 이렇게 마이너스 96%의 구매력을 잃었는데 이 달러보다도 더 떨어지는 원화가 나를 지켜줄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우리 뉴스에서 달러 많이 찍었다는 뉴스 봤잖아요. 근데 이렇게 찍어낸 달러보다 원화는 올해만 마이너스 7%의 구매력을 잃고 세계 뒤에서 9위를 떨어지는 순위로 9위를 차지했다고 하죠. 위에 뭐 일본이랑 몇 개 없었어요. 그래서 며칠 전에 그 폼폴리아노 대표가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향후 10년간 AI는 성장을 책임질 것이고 비트코인은 그 성장한 부를 지킨다 했었는데요. 더 이상 투자를 요행이나 사기라고 하면서 땀 흘려 본 노동의 가치만 최고라면서 정부가 찍어낸 돈만을 믿고 있다가는 큰 코 다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구독자님들은 투자 소득이 절대 불로소득이 아니라는 거 아마 뼈저리게 체감하고 계실 거라 믿으며 오늘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조금 더 힘내십시오. 시청 감사합니다.